막연한 불안함이죠. 사실 괜찮다고는 하긴 하는데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건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서 오늘 좀 편하게 먹고 그러고 나서 좀 추위를 지켜보고자 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고객님들이 아예 그냥 사 가시면서도 아예 그거를 원전수를 이제 방류를 하면 안 오겠다, 안 먹겠다.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5년 뒤에 우리나라에 온다 어쩐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다 가까이 있는 곳이 갔다가 우리가 피가 없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나붙어서도 안 살 거 아니에요. 오염수가 섞인 해류는 돌고 돌아 우리 해역에 오지만 일본 해역에서 잡힌 수산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제대로 된 검사 시스템인데 일본 수산물이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 지금은 어떤 절차를 밟고 있고 어떤 절차가 더 보강돼야 할지 유한울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일본 수산물의 수입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잡은 것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수입 수산물의 약 2% 수준으로 현재 수입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이 수입되는 건 활가리비와 참돔, 명태순입니다. 이 대부분 부산항으로 들어오는데요. 이 관세청이 지정한 보관 창고로 옮겨진 상태에서 식약처가 3단계 검사를 진행합니다. 먼저 정말 8개 현에서 온 게 아닌지 이 일본 당국이 발급한 생산지 증명서를 확인하고요. 의심스러울 때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 다시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관 창고에서 식약처 검사관이 무작위로 이 수산물 상태와 혹시 다른 수산물과 섞여 들어오지는 않았는지를 살핍니다. 여기까지는 눈으로만 하는 검사입니다. 그런 뒤 이 검체를 시험 분석센터로 보내면 여기서 이 가장 중요한 방사능 정밀 검사를 합니다. 수산물을 곱게 갈아서 기기에 넣고 만초, 그러니까 3시간 정도 방사능 물질을 측정하는 건데요. 여기서 미량의 방사능이 검출되면 일본에 검사 성적서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사실상 모두 돌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이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만 수산물이 국내 유통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이 업계에 따르면요, 시장에 풀린 일본 수산물은 이 수산물 소매 시장보다는 이 주로 도매상을 통해서 음식점에 판매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산 수산물을 피하고 싶다면 주로 외식할 때 원산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더 많은 방사능 표본 조사가 가능하도록 민관 연구소 모두의 검사 역량을 더 키우는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원산지를 꼼꼼히 살피더라도 이게 거짓으로 표기됐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속수무책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등어와 갈치 같은 생선을 파는 한 가게입니다. 이렇게 수산물 종류별로 원산지가 어디인지 적어서 붙여놨습니다. 믿고 살 수 있게 원산지를 공개하지만 소비자의 불안까지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거 아무래도 더 땡기고 그거를 믿고 사야 되는데 못 믿겠는 거야. 실제 정부의 단속망을 피해 원산지를 속이는 경우가 여전히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2달간 일본산 수산물을 유통하는 업체의 원산지 표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158곳을 적발했습니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았거나 국내산이라는 등 거짓으로 적은 겁니다. 적발이 많이 된 품목은 참돔, 가리비, 멍게 등이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달 초 수산물 안전 관리를 더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고강도 원산지 점검을 100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점은 밝히지 않았는데 현재까지도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 점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일본의 방류 상황에 맞춰 시점을 조율해왔다며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렇게 오염수가 오면 우리 수산물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 어떻게 되느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겁니다. 먼저 김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남 일이 아니라서 네. 제가 공학하는 사람 입장을 떠나서 이게 진짜 제일 걱정이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은 부분인데요. 이 수산업 종사하시는 애꿎은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게 사실 제일 걱정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영향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소비가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검증해 봤을 때
이 영향이 미미해서 사실 국민들도 그냥 안심하셔도 됩니다. 일단 우선 우리나라의 방사능 측정하는 그런 분석 기술 수준이 사실 세계 수준에서 봤을 때 전혀 아쉽지 않은 수준에 있고요. 네. 일단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킨스 주간하에 매년 수백 군데 위치해서 주기적으로 해수 방사능을 비롯해서 전 국토의 환경 방사능을 감시하고 있는데 그 후쿠시마 사고가 나고 조금 시간이 흘렀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10년 후, 20년 후에나 우리 바다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데이터가 똑같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 수십 년간 측정을 하고 분석해온 데이터가 말해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국토는 그냥 똑같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어찌됐건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고 과거에도 사고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뭐 이런 기존 입장 같으신 거죠. 네. 이렇게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분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사고 당시에 오염수가 방출됐을 때도 큰 문제는 없었다. 한 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반론 있으실까요? 저는 뭐 일반론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합니다. 당장 우리 생명에 위해를 가할 위협이 존재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이 방사능 오염이란 게 전 지구적으로 환경 측면에서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미래에 위협이 된다는 건 분명한 팩트인데 위협의 정도가 크냐 안 크냐를 따지고 말했을 때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모른다가 맞죠. 모르면 겸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도 최근 몇 년 정도 전 지구적인 그 재앙을 겪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생길지도 모르는 재앙이나 이런 변화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겸손한 입장을 가지는 게 과학이고 의학이고 생명의 분야인데 일방적으로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너무 속단이 아닌가 싶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수십 년간 이렇게 뭐 해양 오염을 검사해 왔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관행해져 가지고 제대로 보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를 갖다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후쿠시마 지금 요번에 버리고자 하는 양보다 더 많은 10,000배 이상 많은 양이 지금 2011년도에 사고에 터져가지고 방출이 되었는데 그 뒤로 최근에 뭐 4, 5년 뒤에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러면 후쿠시마 터지고 난 다음에 4, 5년 뒤에는 지금 예측되는 것보다 더 10,000배 많은 양이 왔을 텐데 지금 영향을 확인을 못했다.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영향을 확인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농도가 떨어져가 있고 반감기를 겪었으면 그보다 더 많은 양을 채취해서 그걸 정제해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안이하게 대했기 때문에 검사에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양을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안 나온 건데 그걸 가지고 아무 영향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 실수죠. 이게 제대로 관리 못했다는 걸 입증하는 건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앞으로 또 미래에 대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면 과연 신뢰를 둘 수 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